참 많은 일을 했구나. 명태균 씨가 그건 그러면 일관되게 느껴지는 겁니다. 제가 명태균 씨와 강혜경 씨 사이에 그 녹취도 많이 들어봤고 네. 또 지금 새로운 제보자들로부터 오는 녹취들도 확인하고 있고 근데 일관되게 드는 생각은 참 많은 일을 했다. 네. 이 사람은 단순한 허풍쟁이 아니다. 예. 실제로 대선 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고 예. 그걸 인정받았던 사람이다. 다만 윤핵관과의 권력 다툼에서 점점 세를 잃어갔을 뿐이다. 세를 잃은 뒤에도 예. 김건희, 윤석열 부부와의 관계는 상당 기간 유지해 왔다. 그래서 본인의 어떤 영향력은 나름대로 행사하려고 노력했다. 그래서 저는 2022년 7월 전후로 전은 세력이고 후는 명태균 개인 플레이.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러면 컨트롤 타워였습니까? 윤석열 캠프에 명태균 씨가? 거기에 버금가는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컨트롤- 비선이었으니까 예. 컨트롤 타워라고 하는 표현에 좀 부담스럽긴 하고요. 예. 다만 특히나 김건희, 윤석열 예. 후보 그 부부하고 직접 소통을 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예. 그 영향력은 공식적인 컨트롤 타워 이상이지 않았을까. 그리고 아직 공개되지 않은 녹취에서 보면은 윤석열 캠프가 꾸려지던 상황부터 다 나와요. 그때 명태균 씨가 누구를 추천했고 네. 뭐 이런 것들. 그 사람이 된 다음에 해석하는 게 아니라 예. 이 사람 내가 꽂았어 이게 아니라 예. 이 사람 내가 추천했어. 예. 근데 그 시점 뒤에 진짜 뒤에 직을 있어요. 맡아요. 뭐 이런 이를테면 이런 일들을 녹취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명태균 씨의 그 당시 녹취를 단순히 일방적인 주장이다. 그렇게 쉽게 판단하고 민주당이 대응하는 거 아닙니다. 명태균 씨가 한 얘기 가운데 사실로 볼 만한 정황이 확인되면 그때 공개합니다. 명태균 씨는 저하고의 이제 단독 인터뷰에서 본인이 유세 단장을 윤상현 의원을 해놨길래 본인이 문제 제기를 했다, 반대했다. 그래서 그 전두환 사위가 어떻게 5.18 광주에 가서 유세를 할 수가 있겠냐. 그래서 박대출로 바꿨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동아일보 인터뷰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이제 확인을 해준 것 같은데요. 중요한 포인트는 캠프 구성의 인선들, 그 다음에 정책들. 뭐 오늘 보니까 그 법안 관련해서도 명태균 씨가 손을 댔다, 뭐 이렇게 되려고 했다. 되려고 했다, 뭐 이런 내용까지도 이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방위적으로 움직였던 걸로 확인이 되는데요. 자, 이후에 민주당은 어쨌든 이 진실규명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명태균 진상조사단도 네. 꾸려서 이제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이 문제는 앞으로 연말까지 계속되겠습니까? 이 녹음 파일 공개 뭐. 기자들 사이에는 민주당이 입수한 게 한 400개 된다. 이런 얘기도 돕니다. 특검이 빨리 가동이 돼야죠. 특검. 예. 네. 근데 이걸 오늘도 이걸 한동훈 대표는 특감 얘기를 했습니다. 감 떨어지는 느낌을 지금 전국이 어떤 데 특감으로 되겠습니까? 앞서 예. 임미애 의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특별감찰관은 예. 예방 차원의 내부 감찰 조직인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네. 지금 일 벌어지고 그리고 이 규모로 보나 이걸 감찰관 한 명 세운다고 되겠습니까? 특검 큰 규모의 특검이 이 사안 포함해서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 둘러싼 여러 의혹들을 일괄적으로 하도록 해야죠. 그러니까 네. 한동훈 대표가 진정성을 가지려면 사과, 쇄신, 특감 이걸로 안 됩니다. 이제 특검에 동의하고 네. 대통령을 향해서 특검 거부권 행사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분명하게 얘기해야 합니다. 그게 이제 저는 한동훈 대표가 이번 총선에서 네. 이른바 김건희 라인이 가동되는 것을 막았다고 평가해요. 그러니까 이제 명태균 씨 사안을 들여다보면서 그런 판단을 하게 됐어요. 네. 그게 아니었으면 명태균 씨가 이번에도 뭔가 성과를 냈을 수 있습니다. 이번 그러니까 선거에도. 개인 라인은 살아 있었기 때문에. 예. 근데 그게 어디서 막혔냐면 한동훈 대표 체제에서 막혔어요. 그 비대위원장 체제에서 막힌 것 같아요. 그런 역할을 한 부분을 뭐라고 할까요? 의미가 퇴색되지 않게 하려면 지금 단계에서는 특검입니다.